포켓북 핵심 49번입니다. 단락방지 진동억제 그랬죠.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옵셋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옵셋 그랬어요. 이 옵셋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철탑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이걸 암이다 그러는데 암의 길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L1이라는 상전선, L2다라고 하는 상전선, L3다라고 하는 상전선을 배치를 하게 되죠. 그러고 보면 얘가 무슨 배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삼각 배치되어 있죠. 우리나라 송전선로는 일반적으로 삼각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왜 굳이 여기 이만큼을 밖으로 뺐을까? 그렇죠. 이와 같이 여기다가 이 선을 L2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 보기도 좋잖아요. 그죠? 전략도 되고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 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겨울철에 눈이 왔다. 그래서 빙설이 졌다. 그런데 빙설이 졌는데 얘가 아침이 되면 해가 뜨면서 뭘 하게 됩니까? 눈이 녹아내리겠죠. 그러면 위에 누르고 있던 게 제거가 되니까 작용 반작용 밑에서 튕겨져 오르죠. 이렇게 튕겨져 오르는 걸 슬립 점프라고 그러죠. 슬립 점프. 또는 이걸 피빙 도약이다라고도 얘기해요. 피빙 도약.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피빙 도약.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나타나다 보니까 얘같이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위로 혼자 튕겨져 오르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얘가 만약에 여기에 있었다면 얘가 튕겨져 오르는데 얘가 조금 덜 튕겨져 오르면 얘와 얘가 단락이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걸 이만큼 밖으로 끌어내게 되면 얘는 여기서 튕겨져 오르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그저 사이를 두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옵셋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옵셋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반드시 뭐라 해야 되느냐? 단락사고죠. 단락사고를 방지한다. 또는 전선과 전선이 접촉하는 것. 이런 걸 혼촉이라고 그러죠. 혼촉 또는 혼선. 접촉하면 혼촉. 선과 만나게 된다면 혼선. 이런 걸 방지하겠다. 자, 이 정도면 되네요. 옵셋이 나오면 이 두 가지 용어를 숙지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스페이셔다라는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죠. 스페이셔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도체를 얘기를 할 때요. 도체, 송전선로는 도체가 하나인 걸 단도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코로나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복도체 이렇게 해서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걸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건 154 계통은 우리나라 154 kV 계통은 전부 다 뭘 쓴다는 거예요? 복도체를 씁니다. 자, 복도체를 쓰게 되는데 이때요. 우리가 여기에 흘러들어온 전류가 이번 하나는 이렇게 흘러나가겠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도체와 도체 사이, 얘와 얘 사이 여기에 뭐가 작용을 합니까? 흡입력이 발생을 하죠. 흡입력이요. 자, 흡입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도체와 도체가 뭘 하게 돼요? 서로 충돌을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충돌을 막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설치하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스페이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스페이셔는 뭘 한다고요? 충돌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목적이죠. 전선 간의 충돌 방지. 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댐퍼가 나옵니다. 댐퍼. 자, 댐퍼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송전선로가 되는 거겠죠? 이게 전선로입니다. 전선로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에 바람이 불게 되면 전선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우리 이런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전선이 얘를 때리게 되면 좌우로도 움직이겠죠. 좌우 진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람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얘를 때리고 전선의 표면을 때리고 멈추는 게 아니죠. 얘를 때리고 얘를 타고 넘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쪽에서 들어온 바람도요 이렇게 와서 뒤쪽으로 타고 넘는데 여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소용돌이, 그죠? 이렇게 또는 위쪽으로 이렇게 힘의 방향이 이렇게도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칼만 와류다라고 얘기합니다. 칼만 와류. 이걸 칼만 와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회오리 바람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아래로도 진동을 합니다. 전선이 좌우, 바람에 의해서 좌우로도 진동을 하지만 위아래로 진동을 한다. 이런 진동이 잦아지게 되면 전선이 끊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진동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죠? 뭘 달아줘라?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동 방지를 위해서
댐퍼다라고 하는 걸 설치해라. 댐퍼. 진동 방지가 나오면 댐퍼. 우리말로는 추라고 얘기하죠. 추. 또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진동 제지 권선이 있죠. 진동 제지 권선 이런 거를 그죠? 해서 진동을 제지하게 만들어라. 이것도 진동 방지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암머로드라고 하는 건 뭘 암머로드라고 그러냐? 전선 지지점 부근에다가 선을 보강을 하게 되죠.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철탑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여러분들이 애자가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전선이 연결돼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본딩돼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지지점, 여기가 장력이 일반 전선에 걸리는 장력보다는 이 지지점에 걸리는 장력이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권선을 감아가지고 좀 잡아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암머로드 이렇게 얘기하고요. 원래는 지지점을 보강할 목적이었죠. 지지점을 보강할 목적으로 권선을 첨가를 한 거였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무게가 추가된 결과가 오죠. 그래서 진동도 억제라더라, 진동 방지에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암머로드에 대한 거요. 전선 지지점 부근을 보강한 거였는데 진동 방지 효과가 있다. 자, 이 정도면 얘기되겠네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예제 1번입니다. 삼성 수직 배치에서요. 그죠? 수직 배치. 이렇게 배치한 거죠. 이렇게요. 이걸 수직이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냥 그때 옵셋을 둬야 된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두자고요? 이만큼 빼주자라고 얘기했죠. 이만큼을 이쪽으로 밀어내자. 이거를 우리는 옵셋이다라고 얘기했죠. 옵셋. 야,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단락사고나 또는 혼촉 또는 혼선 방지를 위함이다 그랬어요. 답은 2번 항에서 체크가 가능하겠죠. 답은 2번 항이 됩니다.